AI로 쇼폼 콘텐츠 만들기 함께 해볼까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 설치한 브루를 실제로 구동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일단 바탕화면에 설치된 브루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체 메뉴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메뉴 안에서 특히 여기 가운데 왼쪽에 있는 좀 날씬한 창과 오른쪽에 이제 실제 편집이 진행되는 창이 있습니다. 이 창들의 명칭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체 메뉴 구성은 총 3층 정도로 되어 있어요. 아래를 커다랗게 하나의 층으로 보고요. 가운데 기능창, 기능 메뉴창이 들어있는 요 메뉴창이 보이고 상단에 상위 메뉴창이 보입니다. 지금 한글로 되어 있는 상위 메뉴창에서 여기 왼쪽이 내가 설정한 아이디나 닉네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로그아웃이라고 표시가 되지 않고 아무도 안 뜬다 하면 로그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접속하고 난 뒤에 보시면 저처럼 여기 사용자에다가 마우스만 그냥 슬쩍 댄 거예요. 클릭 안 하고. 마우스를 대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 테스트 해보느라고 조금 소모를 했거든요.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글자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AI 기능을 활용하실 때 이런 제한된 시간들이나 글자 수를 잘 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편집을 시작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홈에 가시면 메뉴가 좀 다르죠. 여기는 편집의 일부 메뉴들이 들어와 있고 자주 사용하는 잘라내기, 복사하기, 이런 클립 합치기, 나누기, 그다음에 뭐 자막 설정들이 몇 개가 그냥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창에 가시면 편집 기능에 해당하는 세부 창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 자막도 자막과 관련된 이미 만들어둔 그 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메모장이나 한글 파일로 불러오거나 자막 전용 파일을 불러오거나 전체 자막을 복사하고 지우고 번역하는 이런 설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식에는 그런 서식들을 세부적으로 만질 수 있는 기능창이 이쪽에 길게 들어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삽입 같은 경우에는 새로 무언가를 넣어야 할 때, 그러니까 영상에 뭔가 효과들을 더 가미하기 위한 내용들이고요. 주로 스티커나 도형, 그다음에 AI 이미지 생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배경음악, 효과음, 그다음에 AI 목소리, 더빙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템플릿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 이런 설정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손쉽게 영상 제작이 금방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효과 메뉴에 보시면 색감을 가미한다거나 좌우를 바꾼다거나 그다음에 사운드의 볼륨을 조정한다거나 하는 효과들이 조금 두서없이 들어가 있어요. 도움말에 튜토리얼 영상을 누르시면 바로 그 브루를 만든 웹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설명을 직접 보고 해당하는 효과만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공하는 영상들을 하나씩 보시면 조금 더 쉽게 본인이 원하는 작업물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을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편집하는 데 필요한 아까 이 편집 기능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움말의 단축키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재생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설정에 가시면 이제 우리가 처음 설치할 때 했던 이런 모드 있습니다. 뭐 다크 모드냐, 클래식 모드냐, 라이트냐, 그다음에 프리뷰 위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체 화면, 편집 화면의 구성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 편집 구동 속도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설정이 있어요. 하드웨어 가속하는 설정이랑 내보내기 설정이 있는데 여기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편집을 하시면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건 아래 편집창입니다. 편집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이 프리뷰 모니터에 플레이 버튼이 붙어 있습니다. 요걸 한번 재생을 해보시면요. 쉽고 편한 영상 편집기 브루와 함께해요. 멈춰볼게요. 자, 재생을 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시간만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전체 이 영상의 길이가 17초짜리다라는 게 오른쪽에 시간으로 뜨고요. 지금 요 재생을 누르니까 요 막대기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재생을 촘촘히 하면서 여기 시간대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시간대는 지금 이 막대기가 서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현재 재생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1x라고 되어 있는 건 재생 속도예요. 보통 2x라고 되어 있다는 건 2배속이라는 뜻입니다. 배속을 의미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고, 그 옆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막대기가 서 있는 이 시간대의 화면만 사진처럼 캡처해서 썸네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편집 가이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눌러볼게요. 이건 이렇게 화면을 정확하게 분할해서 수평이나 수직이 잘 맞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로고 같은 걸 띄운다면 그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좌표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는 열어두셔도 되고 닫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그 외에는 최대화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최대화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화면이 커질 수 있는 가장 큰 크기로 커집니다. 네. 이렇게 확장해서 보시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여기는 프리뷰 화면과 그 프리뷰 화면에 딸려있는 기능창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프리뷰 화면 아래쪽에는 지금 내가 재생하고 있는 그 영상의 속성이 나오게 됩니다. 재생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 지금 재밌는 게 여기에서 재생이 되면 아래에 클립이 바뀌죠. 그러니까 즉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에 따라 여기 아래 세부 정보가 달라집니다. 여기 있는 정보가 뭔지 일단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단 클립의 개념은 맨 앞에서부터 이 전체 영상 17초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시간대별로 영상과 자막, 그다음에 음성 또는 스티커 등등등의 화면 또는 음성 정보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번호대로 구분을 해놨고요. 그 구분된 클립들은 어디서 상세 정보를 수정할 수 있냐면 오른쪽에 지금 클립 1이라고 돼 있는 거 왼쪽에 보이시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오른쪽 편집창에서의 일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르는 독특하게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 형태로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프리뷰 창 하단에 나와 있는 클립 창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정보만 띄워주는 거고요. 오른쪽에 실질적으로 편집 창으로 넘어가셔야만 해당하는 정보들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 편집창을 보시는 것이 사실 부루를 편집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영상을 한번 제가 임의대로 눌러볼게요. 오른쪽 편집창에서 5번을 선택하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5번이 있는 화면이 막대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블럭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지금 당신이 선택한 5번 클립이 이만큼입니다. 라는 것을 시간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화면에 해당하는 실제 화면도 띄워주고 있죠. 프리뷰로. 클립 5번에 대한 약식 정보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제가 재생 한번 해볼게요. 취미는 유튜브 보기입니다. 네. 취미는 유튜브 보기입니다. 취미는 유튜브 보기입니다. 하고 유튜브 부분에 뽁 소리가 납니다. 네, 그게 어떻게 정보로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미지가 삽입이 돼 있죠. 오른쪽에. 네, 외부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음악이 들어가 있죠. 땅땅 하는 음악. 그 배경음악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뽁 하고 소리가 중간에 나오는데 그 소리도 여기에 이렇게 약식 정보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편집창에 5번 클립을 한번 살펴보니까 일단 줄은 크게 두 가지 줄로 나눠져 있어요. 일단 위에는 영상 편집 부분이에요. 근데 마치 자막처럼 사운드가 표현된 걸 보실 수 있죠. 이게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란에 여기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은 네모칸 안에 들어있는 글자는 소리예요. 그래서 뽁하는 소리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여기 뽕하고 클릭하는 소리가 이렇게 보라색 종 모양으로 들어가 있죠. 효과음. 네,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좀 의문스러운 점점점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소리가 없거나 굉장히 작아서 사운드가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점점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자막에 클릭을 딱 하시는 순간 자막 수정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죠. 말하는 내용에 따라서 아래쪽에 자막을 쓰기가 편하게 되어 있다. 이 브루의 특성이 그렇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클립을 구성하고 있는 오른쪽을 보면 여기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두 개가 있어요. 전체 영상이 17초인데요. 이 17초 중에서 해당하는 5번 클립이 몇 초에 시작하는지를 여기에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초에 이 영상이 시작한다. 그 아래에 있는 플러스 2.02초라는 건 뭐냐면 이 클립의 지속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영상을 봤을 때 하나 빠져 있는 거, 이미지가 빠져 있잖아요. 그 이미지는 5번 클립 네모칸 바깥에 보시면 이렇게
별개의 말풍선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여기 이미지 보이시죠? 이제 영상 위에 얹어지는 효과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음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안에 없어요. 이거는 배경음악은 여러 클립에 걸쳐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음악이 언제 시작되었는가만 여기 오른편에 표시를 해주거든요. 거기를 눌러보면 얘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지 막대기로 쭉 길게 표시가 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 영상 파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홈으로 가서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선택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휴대폰에 있는 파일을 PC로 옮겨 오실 것을 권유드렸고, 하나의 폴더 안에 자료들을 모아두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정만 한번 해볼 건데 설명은 다 드릴게요. 일단 여기 있는 두 가지 메뉴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내가 촬영한 컨텐츠가 있는 경우 불러오기만 하시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스크립트 같은 거를 내가 만들어 두고 그럼 그걸 가지고 비디오를 만드실 때 활용하시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는 어떤 순서로 영상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영상 장르별로 다 다르긴 할 텐데 그거에 맞춰서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가장 손쉬운 건 템플릿으로 만드는 거. 템플릿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디자인 안에 내 영상만 끼워 넣으면 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I 목소리로 시작하는 건 일단 나레이션이 중요한 경우. 요거는 글자를 일단 목소리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점이 다르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로 비디오 만들기는 이제 이미지 같은 걸로 뜨시잖아요. 그 이미지를 비디오로 손쉽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장치들을 활용해서 영상을 추가로 녹화하거나 내 목소리를 녹음할 때 사용하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실 뭘로 시작하느냐의 문제라서 그냥 가지고 있는 소스를 불러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PC에서 비디오, 오디오 불러오기를 눌러줄게요. 이렇게 눌러보면 이제 소스가 들어있는 폴더를 따로 지정을 했고요. 그 폴더 안에 이렇게 자료들을 묶어놨어요. 컨트롤과 영어 A 버튼 같이 누르시면 전부 다 선택이 되거든요. 폴더 안에 있는 게. 네, 선택하셔서 하단의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불러올 영상의 순서를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정렬하기라는 버튼이 보이시는데요. 여기를 누르면 영상 생성한 순서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바꾸시면 이제 시간을 따라 인지하는 거죠. 내림차순이 가장 최근 영상부터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가 생성일 순으로 한다 하더라도 찍힌 순서랑 내가 편집할 순서는 바뀔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꾸고 싶을 때는 예를 들면 15번에 있는 이렇게 그림자가 나와 있는 영상을 이 뒤의 영상과 바꾸고 싶다 할 경우에는 지금 제가 어딜 잡았냐면 여기 15라고 되어 있는 전체 칸 아무 데나 잡았어요. 잡고 마우스 왼쪽을 놓지 않고 끌고 내려와요. 그래서 16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얇은 바가 생기죠. 그게 생길 때 마우스를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조정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위에 아까 분명히 생성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용자 지정순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걸 굳이 다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순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다시 되돌려져요. 불필요한 영상은 지우실 수도 있어요. 전 이거 지워볼게요. 얘랑 거의 유사한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11번에다가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당하는 클릭 누르시고 빨간색 휴지통을 누르시면 없어져요. 없어졌죠, 지금? 중요한 설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데모 영상을 보실 때 하나로 쭉 돼 있었죠. 17초짜리 전체 영상이 하나로 쭉 편집돼서 클립만 쭉쭉쭉 나와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방식이 어떤 거냐면 모든 파일을 한 개의 씬에 합쳐서 넣는 설정이에요. 이 여기에서의 그 브루에서 말하는 씬이라는 개념은 그런 여러 가지 컷들이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큰 덩어리를 씬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씬으로 구분을 해서 여러 가지 덩어리의 영상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굳이 씬이라는 개념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단추를 한 번 더 눌러야 됩니다. 편집을 할 때. 그래서 일단 우리는 쇼츠니까 굉장히 짧은 영상이고 주제도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지 말고 모든 파일을 한 개의 씬에 합쳐서 가지고 오는 설정을 선택한 뒤에 영상 불러오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르고 나서 영상 불러오기 설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브루는 그 영상 속에 들어있는 목소리를 감지해서
이렇게 네모칸으로 띄워주잖아요. 우리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음성 분석을 하겠냐, 안 하겠냐 하는 겁니다. 음성 분석을 함으로 표시를 하시고 아래쪽에 고급 설정은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어떤 건지 설명만 한번 드릴게요. 원고 불러오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는 스크립트를 미리 써두고 유튜브 편집을 하시는 경우에 그 파일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건 메모장 파일이거든요. 그거를 자막으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다음 클립 나누기는 뭐냐면 여기 이제 말에 따라서 한 문장이 끝나면 그냥 클립을 원래 붙어 있는 클립인데 그걸 나눠주는 기능을 쓰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말이 많이 들어간 영상인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거는 장면 전환 감지하기인데 이거는 이미 편집된 영상을 가지고 오는 경우는 전혀 다른 장면이 붙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냥 음성 분석 한만 선택하고 확인을 누를 겁니다.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그 영상에서 음성을 분석한 시간이 여기 누적이 돼 있거든요. 저 아까 테스트 해보느라고 한 9분 정도로 썼는데 지금 조금 더 사용하고 있죠. 바로 이렇게 클립별로 지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젝트 저장 방법과 클립별 영상 세부 편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